자, 오늘 새벽에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먼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반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인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5대5, 그러니까 0.25% 인하 확률도 높고 0.5% 가능성도 높다, 뭐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었는데 결국은 0.5%로 인하했고, 이 금리가 4년 반 만에 인하가 됐던 거고, 이전에는 팬데믹 때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로 올해 0.5%를 더 추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경제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금값도 여러분 최근에 왜 올랐냐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빅컷을 단행하니까 금값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금값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그렇고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선반영,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선반영을 의식해서 던진 걸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근데 종목들의 전체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도 있고 저항대를 갓 돌파한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고통받았던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죠. 대부분 우리가 투자할 때 중소형주를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의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데 마침 오늘 좀 반응을 줬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악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의 악재를 받을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르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매출 상승폭을 보면 정말 고속 성장을 했죠. 엄청납니다, 속도가. 그런데 이러한 매출폭 상승을 지금에서야 좀 반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좋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이 친구가 오르는데 셀트리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셀트리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유보율이 오르고 있고 부채도 어느 정도 청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채를 좀 청산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한 건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개선이 가능해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영업이익조차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켜보면은 회복이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지금도 많이 회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움직임으로 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 또한 알테오젠 역시도 신고가를 오늘 같이 뚫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미지근했던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형주들 얘네 말고도 돈들이 이제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주목을 받으면 그 다음 후보 주자가 또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한양행이 상승한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한양행 자체가 매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FDA 승인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건데 그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바이오 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 바이오 쪽도 금리 인상 이후로 좀 주목을 못 받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머크나 위고비 만든 회사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움직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선반영이라는 것도 맞지만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려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고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0.5%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미국 고용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명분을 가져온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증시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한국 반도체죠. 오늘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2026년도까지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괜찮지만 재고가 쌓일 거라는 이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니 2026년이면 내후년인데 그 2025년도까지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2026년 거를 지금 니네가 걱정해서 먼저 팔았다고 하죠. 창구에서 먼저 팔아갖고 주가가 이렇게 또 망가졌다는 겁니다. 주요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한 거고, 그리고 저렇게 깨면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관 외인도 로스컷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손절 폭을 정해놨는데 거기를 이탈하면 자동으로 이제 투매가 쏟아지게 시스템을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낼 것이고, 그리고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라인이었죠. 15만 4천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서 반등이 강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세를 몰아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추가적인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뜬금포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갭 하락을 해버린 거죠. 갭 하락을 하고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했고, 지금은 불이 나게 쥐어 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기본적으로 반등 신호고 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봉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악재 때문에 밀었기 때문에 지금 주요 라인을 이탈하긴 했지만, 얘가 만약 살려갈 거잖아요. 정말로 매출을 반영한다면 이거 오래 끌지 않아요.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안에 이 위로 다시 회복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회복을 못 해주면 이제 모멘텀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돈들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자,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놓고, 그리고 기업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도 재고 쌓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쭉 밀렸거든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재고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공포를 반영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지금 불이 나게 누군가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데, 괜히 이게 떨어져서 불똥 튄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이 너무 이례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이게 차트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낙폭이 커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특별히 악재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조정받고 뭐 무난한 반등을 줬고, 엔비디아 역시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근데 SK 하이닉스 때문에 같이 이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팬데믹 때 이렇게 흘러내렸었죠.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과 비교하면 어때요? 팬데믹보다 더 심한 상태로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맞아요. 팬데믹 때의 충격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어디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빠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여기야 뭐 크게 올랐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졌다 쳐도 요 정도도 별거 아니죠. 사실은 금방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이거 힌트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올해 말까지 어쨌든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큰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꺾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꺾이면 또 한번 뭐 밀기도 하고 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최악이 매출이 급감하면서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지켜봐도 된다고 아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가 실제로 내리기 시작했고 또 올해 계속 내릴 예정이고, 과연 이 상황을 우리 각 종목들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공매도 금지보다 금리 인하가 더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매도 금지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형주에 좀 포함이 됐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막 대형주만 매매하진 않거든요. 중소형주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게 가장 호재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